우리 영걸이 좋은 연을 만나게 우리 며느리감이 어디 좀 있거든 중매해줘. 아픈 사람한테 중매를 해달라니 기가 막힌 필래 할머니. 소개시켜 달라면 어떻게 내가 소개시켜줘? 이래가 있는데들 앉은데 그래. 언니 젊은 사람들인데 가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봐. 주말 오후.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까지 서둘러 나가는 영걸 씨. 표정이 다른 때보다도 밝은데 아들 형곤이가 오기 때문이다. 아우 좋지. 아우 이상가족 상봉이야 상봉. 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다. 쟤도 고생하잖아 나가서. 21살의 아들 형곤이. 형곤이는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애인처럼 손을 꼭 잡고 걷는 부자. 밥은요? 와 아주 니 기다려도 안 먹었지 할머니하고. 이거 좀 놓치나? 놓자가 야 그래도 뭐 참아보자. 아유 남자죠. 뭐 그래도 얼마나 좋나. 애인 잡기도 부족해요. 야 그래도 뭐 그래도 좋잖아. 어? 내 손이 낫지. 뭐 여자친구 손이 낫나? 네. 야, 이 새끼 배신 때리지 마라, 임마. 당연한 소리를 아니, 나도 임마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만들라니까요. 아유, 뭐, 네가 먼저 가고 나서 내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야, 어제 못 알아 땡기면 미안해, 너. 겨우 21살이지만 형곤이는 일찍 철이 들었다. 혼자 있는 아버지가 행복해지길 바라는데 아버지 여자친구 생기시면 저야 좋죠 뭐. 네, 더 이상 외롭지 않으니까. 꽤 편하죠. 네, 서로 터치 안 하니까 이제. 아니, 터치하고 사는 게 그래도 더 그립다. 매일 통화하면서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것 마냥 부자의 수다가 멈추지 않는다. 그 시각 손자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애가 타나 보다. 아직 안 오네. 평소엔 잘만 가던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딘지 드디어 기다리던 손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형부애가 오는구나. 형번에 왔어, 엄마. 아이고, 우리 아이고, 양거이 잘 있었나. 아이고, 키도 크기도. 전부 때문에 엉가이 크네. 행거나. 잘 있었는겨? 감기는 없었나. 네. 차편이 불편한 데다 형곤이 하는 일이 불규칙해서 한번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손자가 오니 집이 꽉 찬 것 같다. 하늘 멋짐, 땅 멋짐이 마침 좋아요. 항상 열흘이고 뭐 하면 항상 같이 있다 가면 좋지. 한열에 있다 가면 좋은데 가 사정살이 또 내일 깎인대면 또. 그때 돌렸기만. 아니래. 내 거 엄마 사갖고 왔어. 형번이 내 거 사왔다고. 양말부터 벨트, 옷까지 아버지 걸 고루 사온 형곤이 뭔 돈을 그래 사노? 월급 받은 걸로 사지 뭐. 이거 34 맞죠? 선지서. 이제 아들 덕분에 옷 사줘. 아들 덕분이. 계절이 바뀌면 옷 사다 주고 떨어질만 하면 속옷을 사다 주는 형곤이. 아들이지만 꼭 아내처럼 챙겨주는 모습이 참 기특한데 포인트래. 20년 동안 키워놨으니까. 이제 갚아야죠. 냄새나. 학비를 못 대줘 다니던 대학도 휴학하고 돈을 버는데 말하는 게 이렇게 의젓하다. 아버지를 위해 저 쓰고 싶은 것도 참고 아껴 쓸 손자가 대견한 할머니. 아이고 용돈 또 주네. 아이고. 많이였어. 5만 원. 아이고. 우리 형거이 언제 커가지고 할머니 용돈도 주고. 할머니 오래오래 살아 카디만 오래 사니까니 우리 형거이 용돈. 형곤이를 보면 늘 짠하고 딱했었는데 이런 날이 다 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손자는 겨우 8살.
할머니는 여든이 다 된 나이에 손자를 맡아 엄마처럼 키웠다. 애들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엄마 없이 맨날 불쌍하고 그래 자가 어떻게 내가 대학했는데 눈이 오나 겨울에 눈이 오나 막 서리가 허옇고 눈이 오면 저 삽질거리까지 따라 나가면 할머니 이제 내가 다 컸어 어른아 이리 추운 데 들어가 그래. 아무리 잘해줬다 한들 할미 사랑이 어미 사랑과 같을까.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걔하네. 됐어. 그래. 할머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내가 올 봄이라도 갓뺀게 아유,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말해. 아이, 뭐 더 살아야지. 아빠한테 잘하고 아유. 나 죽기 전에 빨리 좋은 명이야 만나봐라. 만나가지고 살연 살아. 그게 해서 항상 내가 소원이다. 그 마음을 알지만 아무 말 못하는 영걸 씨.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형곤이 온 날은 고기 파티를 하는 날. 원래 서슴없었던 부자는 형곤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술 친구가 됐다. 형구나, 소주 한잔 하러 와. 한잔 먹어보자. 오랜만에. 사실 이렇게 기분을 내며 고기를 먹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아, 우리도 이제 삼겹살 먹어야지. 야, 우리 체질은 아직까지는 참자. 아주 빨리 들어서. 아직은 조금 있다. 네. 한잔해. 굽는 건 뒷다리살. 요즘엔 건강을 생각해 일부러도 먹는다지만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부자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가격이 삼겹살 절반 수준이기 때문인데 고등학교 때 하루 자주 먹어가지고 고기 바라면 짜증이 그래도 이게 맛있다. 맛있긴 맛있는데 맛있으면서도 짜증이야. 돈이 없으니까 뒷다리살만 먹을 수밖에 없죠. 삼겹살은 꿈도 못 꾸지. 6,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뭘 사 먹어도 6,000원이면 육개장 한 그릇 먹으면 뚝딱인데 그러니까 이거 6,000원어치 뒷다리살 사가지고 집에 들고 자취방에 들고 가면 이거 가지고 일주일 딱 먹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계도 주니까. 예. 쓰러.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계속 이것만 먹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야 돼요. 할매! 고기 먹으러 와. 들어가 봐. 안 들려. 날씨가 추워 고기를 다 굽고 나서야 할머니를 불렀는데 바로 앉아 먹으면 된다니 이런 호사가 따로 없다. 게다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언제나 어른부터다. 엄마 먼저 잤어요, 우리가 먹지. 먹어. 뭐야 얼른 먹어. 할매 먼저 먹어. 경건아 돈 벌기 힘들고 하는데 집 올 때 고기 조금만 가져와 많이 사정하고. 내가 먹을 거야. 네가 많이 먹고 건강해야지. 같이 먹으면 되지. 돈 많아. 우리 돈 많다고. 나 이래요. 본인이 먹기보다 손자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할머니. 맛있다, 말이야. 맛있어. 오랜만에 고기로 만찬을 한 쇠가족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곱게 단장을 하고 할머니는 교회에 가는데 아들 곁에 손자가 있으니 마음이 가볍다. 그 시각 아들 영걸 씨와 손자 형건이는 배추밭에서 일하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빡시게 해야 되지. 그래요, 밥값하고 가야지. 내일 출근해야 돼요. 살살 던져, 배추 깨진다. 나보다 더 배추가 중요한가 보지. 야, 오늘만큼 배추가 더 중요하다니. 봉화는 고랭지라 배추 농사를 많이 짓는데 김장을 앞둔 지금이 가장 바쁘다. 아, 또 배추 좋다. 잘 받아.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헷갈릴 만큼 즐거운 부자. 아, 또 뭐. 아우!
괜찮아. 혼자 하면 한참 걸렸을 일이 형곤이 덕분에 금방 끝이 났다. 잘 키운 아들 하나 열 장정 부럽지 않은 영걸씨다. 배추를 뽑아온 그날 오후. 담그면 되죠? 어? 담그면 되죠? 내가 담가 네가 던져야 돼. 네. 영걸씨는 4년 전부터 배추를 절여 택배로 판매하고 있다. 남자로서는 보기 드문 일. 배추가 알이 너무 차도 맛이 없다고. 적당히 차야 돼. 절인 배추는 벼랑 끝에 몰린 부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배추 농사를 짓는데 그게 갑이어서 갖고 진짜 막 망하고 뭐 보다 망하기도 망하고 그게 겨울에 양식이었어 갖고 우리도 한번 절해 갖고 판매해 보자 해 갖고 둘이서 형곤이하고 내하고 이제 절해 갖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드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래 갖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다. 배추가 안 절여져 욕도 먹었고 죄날짜에 택배를 못 보내 택시를 타고 대구와 부산으로 직접 배달을 가기도 했다. 이제는 노하우도 생기고 단골 고객도 많아졌는데 영걸 씨는 이게 다 형곤이 덕분인 것 같다. 고생했다. 아버지도 욕 봤어요. 오래 있으면 까져 먹어. 일을 마치고 형곤이가 대전으로 돌아갈 시간. 나 이제 갈 거야. 안경 꼈잖아.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손자 간다는 소리에 할머니는 벌써부터 기운을 잃었다. 아, 나 참이하고. 할머니 맛있는 받아. 받아 먹어, 다 먹어. 주는데 받아. 감사합니다. 과자라도 사 먹어라. 겨울에 또 올게. 들어가라고. 내가 발해주고 올게 들어가. 그래, 아, 받아 뭐 사 먹어. 알았어. 손자랑 있으면 왜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가는지. 방금 헤어졌는데 아쉬워 또 뒤따라가는 할머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손을 꼭 잡은 부자. 영걸 씨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이, 갱 오늘 또 울지 마요. 그래도 늦게 있으면 혼자 저에게 집에 있으면 맨날 울어서 되겠어. 이래야지. 나도 가면 슬프지 뭐. 아들과 헤어질 때면 미안함에 눈물이 나는 영걸 씨. 엄마 없이 키운 것도 학비를 못 대줘 공부를 중단한 것도 다 미안하다. 항상 애인데 미안해갖고 나도 가면 형곤이 가면 같이 가고 싶은데 집에 또 엄마 또 걱정해야 되니까 엄마도 없이 엄마도 혼자 계시고 또 가면 또 불려올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 또 어머니를 모시고 대전으로 갈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나조차고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는 없는 노릇. 나도 그냥 여기서 떠나고 싶은데 엄마 생각하면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엄마가 그렇다고 도시 나가고 살 수 있는 거나 지금 가면 또 언제 보게 될지. 1분 1초가 아쉬운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버스가 금방 도착한다. 올라가 나 얼굴 좀 보고 와라 버스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는 영걸 씨. 헤어지는 건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으니 큰일이다. 형곤이가 떠난 그 시각. 훌쩍 큰 손자를 보고 난 후 할머니는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만두 가져가네. 만둣국을 요긴하게 쓸 때가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종종 걸음이다.
아이고 허리야. 떡밥 가져왔어. 하루가 멀다 하고 찾는 이웃집 동생인데 떡국 아이를 만두국이래. 떡국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필레 할머니다. 그러니까 이마덤대 먹으라고. 고마봐. 그래. 사탕은 할아버지를 위해 따로 준비한 건데 감사합니다. 사실 동생네를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는데 뭔가 얘기하기가 어려운지 한참 뜸을 들이는 어머니. 우리 영걸이 좋은 연을 만나게 우리 며느리감이 어디 좀 있거든 중매해줘. 아픈 사람한테 중매를 해달라니 기가 막힌 필레 할머니. 소개시켜 달라면 어떻게 내가 소개시켜줘? 이래가 있는데 들 앉은데 그래. 언니 젊은 사람들인데 가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봐.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나? 그래 뭐 남자니까네 해서 발이 넓고 하니까네 그런 거 잘 살펴보고 좀 해줘요. 세지 마라. 옷에 시집 안 간다 캐. 또 옆에서 또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 80, 90 되는 사람이 미리 보겠다고 신경 써봐야 신경 안 없으면서 돈이 박도는 거 있으면 장기거든 뭐 쎄서 여자도 쎄고 남자도 뭐 만둣국과 사탕은 아무래도 대가를 바라고 준 선물이었던 모양. 누나 이거 네모나이가 이거 사실은 맛있게 줬어. 맞자 네모이다 네모. 내가 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누나 참 고맙네. 고이 가이 예, 조심하고 잘 있어 동생. 걱정하지 마래. 내집 가면 어떤 여자라도 또 배필 있으면 오는 거래. 에이? 이런 고맙네. 신도 봐. 혼자 지내는 아들이 외로워 보이는 어머니.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직접 중매 자리를 알아보러 온 건데 쉽지 않다니 낙담한 어머니다. 그 시각? 친하게 지내는 형님네를 찾은 영걸 씨. 절인 배추를 나눠주고 싶어서다. 형수님 배추 남았는 건데 부치게 구우자 쓰라고 저랬는데. 서울에서 귀농한 형수는 친누나처럼 영걸 씨를 챙기는데 김장 그나저나 30발이 장가 가야지. 엄마 밥 언제까지 얻어 먹을 거야? 안 돼. 갈 때 되면 가지. 조금 되시면은 백수신데 서울 그러니까. 아가씨 내가 연결시킬까? 아이 네? 그만해. 배추라 잤어 혼자 있는 거 배추.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 애 닳고. 알았어. 잘 잤어요. 네. 결혼하란 소리가 듣기 불편한지 서둘러 돌아가는 영걸 씨. 마을 사람들은 만났다 하면 90 넘은 노모를 위해서라도 장가가라 성화인데 어떤 게 어머니를 위하는 건지 영걸 씨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오면 이제 뭐 주위의 사람들인데 들으면 어머님인데 죄송하고 부려고 좀 마음이 좀 짠하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어머님 또 자유롭게 저렇게 또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또 한편으로 더 안 낫나 그 생각도 하죠. 마치 어려운 숙제라도 받은 것처럼 고민에 빠졌지만 답을 내긴 쉽지 않다. 인생은 선택일 뿐 어디 정답이 있던가.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만 생각하기로 한 영걸 씨다.